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요,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재명 대표가 요즘 뭐 병상정치라고 그러는데 제가 네. 참 코로나 걸린 사람이 병상정치란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벌써 병상지시 1호에 이어서 네. 오늘 2호도 나왔습니다. 3호까지 나올지 몇 호까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니, 매일 뉴스 보면서 매일 페이스북 하면서 하는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빨리 안 나오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왔죠 벌써. 오늘 저 최고위원회 못 네. 나왔습니다. 못 나왔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보다 네. 좀 늦게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하여튼 뭐 빨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늦추니까 뭐 재판부도 다 늦춰주고 하니까 거기에 재미 들으셨나 자꾸 이렇게 안 나오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저희가 또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고위당정이 있었는데요. 이 고위당정에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검토하자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죠. 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지금 공휴일이 아닙니다. 아닌데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3일 개천절이 이제 퐁당퐁당 하니까 이게 지금 이제 좀 전체 내수 진작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이걸 휴일로 하자라고 하는데 저는요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5대 국경일이 이제 3.1절, 개천절, 광복절, 그다음에 이제 한글날, 그리고 이제 또 뭐죠? 재헌절. 제헌절 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날들 중에서 이제 5대 국경일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헌절은 이제 그 공휴일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행사만 하는데요. 10월 1일이 바로 우리 국군이 38선을 넘어간 날입니다. 그렇죠. 38선을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다시 넘어간 날입니다.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새롭게 지킨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뭐 개천절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개천절이 어떤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광복절 뭐 우리가 기념할 만하죠. 네. 그리고 한글날 정말 기념할 만합니다. 3.1절 기념할 만해요. 자, 근데 이런 국경일 중에서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 만드는 날, 이 회복한 날. 그 외국에는요, 미국이나 프랑스는 바스티유 데이가 있습니다. 네. 7월 14일을 이제 바스티유 데이라고 해서 국경이라고 이제 그 군 퍼레이드도 하고 그런 네. 기념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어떤 수립을 기억해낼 달 그게 바로 저는 국군의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의미가 굉장히 크죠. 10월 1일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기습 남침으로 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성공 확률이 뭐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네. 인천 상륙 작전을 기적적으로 성공시켜 가지고 다시 38선을 치고 북쪽으로 올라간 그날이 그렇죠. 1950년 10월 1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953년 10월 1일은 또 미국의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당시 대통령께서 방공포로 석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 요법까지 써가면서 이 적어도 한미 동맹 체결 없이는 그 당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이름인데요. 네. 그것 없이는 정전협정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정전협정 거기 보면요. 우리 측이 없습니다. 저쪽은 소련군, 소련군이 아니죠. 저 팽덕회, 네. 팽덕회하고 김일성이 있는데, 민주공군이죠. 우리는 여기는 이제 클라크 장군뿐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뭐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가던가 했었어야죠. 저쪽에 김일성인데 그거는 일부 이제 주사파들 이런 저 남조선 미국의 식민지다. 그거 봐라. 정전협정에 대한민국 사인이 없다는 거는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주체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네. 그게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는 빼박 증거다. 과거에 주사파도 이제 골방에서 학습하면서 이제 그따위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 방공포로 석방을 통한 충격요법으로 한미 동맹을 이끌어내기 맞습니다.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그 날이 바로 1953년 10월 1일이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제가 어제 TV조선에서 전해했던 6.25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습니다. 저는 그걸 참 보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물론 뭐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긴 하지만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이제 어린 학생들이
과연 6.25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고 있는지 네.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는지 또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백척간도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켰는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면 그럼요. 지금 뭐 저렇게 일부에서 선동하듯이 저런 게 다 먹힌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피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즘은 이제 이 각 나라마다 정말 자신의 국방력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자유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기념일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국군의 날을 정말 우리가 임시 공휴일을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안보를 어떻게 지키고 또 이 우리가 앞으로 자유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좀 이것을 기념하는 날로 저는 좀 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이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1991년도에 이제 당시에 우리가 연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그때 국군의 날이 휴일에서 빠졌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국가 기념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가 기념일이 11개가 있는데요. 뭐 신정부도 시작해 거기에도 포함되지도 않아요. 이 국군의 날이. 네. 정말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국군에 대한 어떤 존경과 이런 날을 기념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이것부터 좀 바꿔서 우리 학생들이 국군의 날에는 정말 우리 전시관도 전쟁기념관도 가보고 정말 우리 그 군의 어떤 그것도 보면서 그럼요. 진짜 안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다시 할 수 있는 날 저는 그 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뭐 저도 적극 해봅니다. 찬성이고요. 8월 15일도 이제 1945년 일제 패망으로 해방되는 1945년 8.15가 있고 우리의 48년 8.15가 됐죠. 또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네.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는 48년 8.15가 있고 네. 두 개의 8.15를 다 기념해야 되듯이 그렇죠. 10월 1일도 50년 10월 1일과 또 53년 10월 1일 이런 것 좀 복잡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를 머릿속에 기본으로 깔고 그래서 그 정도 돼야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뭐라 할까요? 예, 기본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10월 1일 전에 이렇게 모여 집단으로 네.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그런 거 서로 좀 토론하며 그림도 그려보고 네. 뭐 어디 방문도 해서 뭐 후기도 남겨보고 이러면 그렇죠. 예.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이 애국의 교육이 되잖아요. 네. 진짜 이 전교조 때문에 사실 이게 전부 다 참 없어지고 하는데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북한이요. 어제 그 김정은이 지금 이런 수해 피해 와중에도 어제 자폭 무인기를 시찰을 했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지금 이 싸움이 붙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자폭 무인기예요. 지금 이게 싼 값에 이걸 자폭 무인기들을 지금 대량으로 지금 북한이 개발을 해서 저걸 어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 모자 저렇게 또 패러디에 쓰고 나와서 자폭 무인기 시험을 하는데 요즘 전쟁은요 비싼 무기보다는 싼 무기가 굉장히 아마 저 효과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공군이 아파치 헬기를 뭐 4조 원인가요? 뭐 구입을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 지금 아파치 헬기 소용없다. 이런 지금 무인 드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량으로 우리가 그걸 개발해서 하게 될 경우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 첫 해인가요? 북한이 무인기 2대인가 보냈을 때 네. 그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제 송골매 2대를 보냈는데 그때 확실하게 그 제압을 했거든요. 네. 무인기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고가의 뭐도 필요하겠지만 의외로 저런 거에 의해서 만약에 뭐 유사시에 전세가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높죠. 네. 어쨌건 우리가 이번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 중동전에서 여러 가지 전술적 전략적인 것들을 좀 많이 우리가 그렇죠. 배워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라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 와중에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쪽에 지금 여행을 가지 말라고 지금 외교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인 180명이 종교 행사 참석자 이스라엘에 입국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철수하라는 그런 마당에 지금 또 한 180명이 종교단체가 지금 무슨 행사한다고 지금 입국을 했는데 이러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정부 탓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왜 2003년인가요? 김선일 씨라고 30대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라크 여행 금지 지역으로 우리나라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다 공표를 했는데 네. 포교 목적으로 가겠다. 네.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다 하고 갔다가 그 이제 그 뭐죠 탈레반 네, 탈레반.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그 유가족 중에 어떤 분이 이 국가가 제대로 보호를 안 해줘서 그렇다. 네. 그러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보내온 조화를 내팽개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 자기들은 가지 말라는데 가놔놓고 그걸 나중에 또 근데 국가 그렇죠. 책임하면 예, 어떡합니까, 여행 지금. 금지 구역이라고 분명히 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교, 선교 목적으로 간다. 선교 목적으로. 근데 그래서 그것까지 국가 보고 책임지라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180명이면 뭐 엄청난 숫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스라엘 지금 계속 공습받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우리 또 희생자 생겼다고 그러면 또 정부 탓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물론 저희가 종교적인 자유, 종교적인 포교 당연히 뭐 존중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통위 직원들 35%가요. 국회 이 청문회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 다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참 이 최민희 때문에 진짜 많은 이 공무원들이 아주 죽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이런 일이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예.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독도 지우기 이 관련돼서 지금 오늘 민주당이 또 최고위원회 하면서 바로 받아서 또 위원회까지 만들고 아주 그냥 이 윤석열 정부가 무슨 독도를 지금 팔아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보니까요 이재명 일극 체제가 왜 문제인가를 오늘 제가 이 최고위원회 보면서 여실히 느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딱 버튼 누르니까 최고위원들이 정말 택도 아닌 이야기를 제가 좀 전에 방송하고 왔는데 민주당 패널이 도저히 이 발언은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 이야기 함께 하고요. 김부겸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를 아주 정면으로 까는 이 인터뷰를 했고요. 지금 본격적인 이 친문 친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 함께 지금 이원석 총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수사심의위원회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